거울 앞에서 웃을 때마다 눈가가 먼저 접히고 입가 주름이 나이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속상하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습니다. 선생님, 크림을 몇 개를 발라도 그대로예요. 리프팅을 해야 하나요? 화장해도 주름 사이로 끼어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잘한 잔주름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예전엔 밤새 자고 일어나면 다시 탱탱해지던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도 접힌 자국이 남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비싼 크림, 고농도, 앰플, 마사지 기기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세요? 세안 직후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입가가 뻣뻣해지세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는 벽처럼 생겼는데 나이가 들수록 벽돌각질 세포는 얇아지고 그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 같은 지질 피부의 기름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 지질은 단순히 번들거림이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오래 씻거나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자주 쓰거나 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는 습관은 주름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름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세수 직후 거울을 봤을 때 주름이 갑자기 깊어 보인다면 장벽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주름은 시간이 만든 흔적이라서 단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주름이 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피부가 건조해져서 주름이 강조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교정합니다. 세수할 때 피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느냐. 세안이 과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반대로 세안 전 단 한 번의 완충만 잘 해줘도 피부가 촉촉해 보이면서 주름이 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이 바로 그 완충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광고성 정보 대신 진료실에서 실제로 통하는 시니어 관리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하시면 피부뿐 아니라 혈관, 관절, 수면까지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좋아요는 영상이 더 많은 부모님 세대에게 닿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댓글로 몇 살 어떤 주름이 제일 고민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수 전 이것 한 방울입니다. 저는 세안을 클렌징이 아니라 피부 장벽 관리의 첫 단추라고 봅니다. 특히 아침 세안이나 2차 세안에서 거품이 뽀득뽀득할수록 피부는 속으로는 더 건조해지고 그 건조함이 주름을 키우는 밑바탕이 됩니다. 유분을 싹 없애야 주름이 안 생긴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유분은 적당히 있어야 수분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물만 남고 기름이 전부 사라진 피부는 바짝 마른 땅처럼 금이 쉽게 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70대 어르신들께도 권하는 아주 단순한 루틴이 있어요. 세안제 바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한번 적신 다음 이것 한 방울을 손바닥에 펴서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바릅니다. 그리고 10초만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세안을 합니다. 이 10초가 피부에선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안제의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기름을 걷어갈 때 보호막이 없으면 각질층 사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런데 미리 얇은 막이 생기면 세안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세안 후 당김이 덜해집니다. 당김이 덜하면 표정 주름이 쪼그라든 상태로 굳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세안 전에 완충막을 하나 깔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 변화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72세 최연숙 어르신은 눈 밑 잔주름과 팔자 주변 건조가 심해서 파운데이션이 갈라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세안 자극을 줄이자고 했고 이 루틴을 2주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4일 뒤 내원하셨을 때 본인 표현으로 주름이 없어진 건 아닌데 확실히 덜 꺼끌거리고 덜 접히고 화장이 안 끼어서 사람 만날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68세 권영국 어르신은 면도 후 따가움과 볼 잔주름이 문제였는데 같은 방법을 적용하자 세안 직후 붉어짐이 줄고 오후까지 얼굴이 덜 당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피부염 심한 여드름 최근 시술 직후라면 따라 하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턱선이나 귀 뒤에 아주 소량으로 시험해보고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로 한 방울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셋째로 2주 동안 변화를 크게 만드는 세안 루틴의 숨은 포인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바른다, 기름지면 트러블 난다 하시는 분들도 본인 타입에 맞게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름 관리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어떤 관리도 반쪽짜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1순위는 스쿠알란 오일입니다. 사람 피부의 피지 성분과 구조가 비슷해서 자극이 비교적 적고 얇게 발려서 한 방울로도 얼굴 전체에 펼치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오일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음에서 저는 스쿠알란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민감 피부가 실패하지 않는 바르는 순서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을 때마다 눈가가 먼저 접히고 입가 주름이 나이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속상하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습니다. 선생님, 크림을 몇 개를 발라도 그대로예요. 리프팅을 해야 하나요? 화장해도 주름 사이로 끼어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잘한 잔주름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예전엔 밤새 자고 일어나면 다시 탱탱해지던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도 접힌 자국이 남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비싼 크림, 고농도, 앰플, 마사지 기기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세요? 세안 직후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입가가 뻣뻣해지세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는 벽처럼 생겼는데 나이가 들수록 벽돌각질 세포는 얇아지고 그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 같은 치질 피부의 기름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 치질은 단순히 번들거림이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오래 씻거나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자주 쓰거나 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는 습관은 주름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름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세수 직후 거울을 봤을 때 주름이 갑자기 깊어 보인다면 장벽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주름은 시간이 만든 흔적이라서 단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주름이 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피부가 건조해져서 주름이 강조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교정합니다. 세수할 때 피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느냐. 세안이 과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반대로 세안 전 단 한 번의 완충만 잘 해줘도 피부가 촉촉해 보이면서 주름이 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이 바로 그 완충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광고성 정보 대신 진료실에서 실제로 통하는 시니어 관리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하시면 피부뿐 아니라 혈관, 관절, 수면까지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좋아요는 영상이 더 많은 부모님 세대에게 닿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댓글로 몇 살 어떤 주름이 제일 고민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수 전 이것 한 방울입니다. 저는 세안을 클렌징이 아니라 피부 장벽 관리의 첫 단추라고 봅니다. 특히 아침 세안이나 2차 세안에서 거품이 뽀득뽀득할수록 피부는 속으로는 더 건조해지고 그 건조함이 주름을 키우는 밑바탕이 됩니다. 유분을 싹 없애야 주름이 안 생긴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유분은 적당히 있어야 수분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물만 남고 기름이 전부 사라진 피부는 바짝 마른 땅처럼 금이 쉽게 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70대 어르신들께도 권하는 아주 단순한 루틴이 있어요. 세안제 바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한번 적신 다음 이것 한 방울을 손바닥에 펴서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바릅니다.
그리고 10초만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세안을 합니다. 이 10초가 피부에선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안제의 계면활성제가 피부의 기름을 걷어갈 때 보호막이 없으면 각질층 사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런데 미리 얇은 막이 생기면 세안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세안 후 당김이 덜해집니다. 당김이 덜하면 표정 주름이 쪼그라든 상태로 굳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세안 전에 완충막을 하나 깔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 변화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72세 최연숙 어르신은 눈 밑 잔주름과 팔자, 주변 건조가 심해서 파운데이션이 갈라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세안 자극을 줄이자고 했고 이 루틴을 2주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4일 뒤 내원하셨을 때 본인 표현으로 주름이 없어진 건 아닌데 확실히 덜 꺼끌거리고 덜 접히고 화장이 안 끼어서 사람 만날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68세 김숙자 어르신은 면도 후 따가움과 볼 잔주름이 문제였는데 같은 방법을 적용하자 세안 직후 붉어짐이 줄고 오후까지 얼굴이 덜 당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피부염 심한 여드름책은 시술 직후라면 따라 하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턱선이나 귀 뒤에 아주 소량으로 시험해보고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로 한 방울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셋째로 2주 동안 변화를 크게 만드는 세안 루틴의 숨은 포인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바른다, 기름지면 트러블 난다 하시는 분들도 본인 타입에 맞게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름 관리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하나도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어떤 관리도 반쪽짜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1순위는 스쿠알란 오일입니다. 사람 피부의 피지 성분과 구조가 비슷해서 자극이 비교적 적고 얇게 발려서 한 방울로도 얼굴 전체에 펼치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오일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스쿠알란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민감 피부가 실패하지 않는 바르는 순서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스쿠알란 한 방울을 세안 전에 써도 왜 나는 별 차이가 없지? 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두 가지에서 걸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는 세안 습관의 잔자극, 둘째는 자외선과 표정 주름을 굳히는 환경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잡아야 2주 동안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첫째, 세안 습관의 잔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제를 바르는 순간부터 이미 피부를 괴롭히고 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오일 완충막이 있어도 그 위를 문질러서 마찰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권하는 건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이에요. 거품을 얼굴에 올릴 때도 손끝으로 빙글빙글 문지르지 말고 거품을 얹었다가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눌러서 지나가듯 정리합니다. 세안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깨끗함에 집착할수록 주름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물 온도. 이건 정말 많이 놓칩니다. 미지근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뜨거운 경우가 많아요. 뜨거운 물은 장벽 지지를 녹여내서 세안 직후 피부가 빠르게 마르는 피부로 변합니다. 저는 집에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가 아니라 그냥 물 같다 정도여야 해요. 특히 겨울엔 욕실이 추우니까 더 뜨겁게 틀게 되는데 그 순간 눈가입과 잔주름이 더 도드라지는 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4세 이정희 어르신은 오일도 해봤고 크림도 열심히 바르는데 왜 더 건조해지냐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세안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양볼을 위로 끌어올리는 듯 문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완충막은 유지하되 세안 시간을 20초로 줄이고 손바닥 눌러 씻기로 바꾸게 했습니다. 2주 뒤 세수 후 입가 당김이 줄고 팔자가 덜 깊어 보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같은 제품을 써도 손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자외선과 표정 주름을 굳히는 환경입니다. 잔주름은 건조와 함께 빛에 의해 빨리 굳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 얘기만 하면 크림부터 떠올리는데 사실 피부 노화의 큰 축은 자외선이에요.
세안전 한 방울로 장벽을 지키는 건 바닥 공사고 자외선 차단은 지붕 덮기입니다. 지붕이 뚫려 있으면 바닥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덜하죠. 그래서 저는 2주 플랜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추가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외출하지 않아도 창가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거창하게 두껍게 바를 필요 없습니다. 매일 얇게 빠짐없이가 목표입니다. 특히 눈가와 광대, 팔자 라인 위쪽이 빛을 많이 받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잔주름이 더 깊어지는 속도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정 주름을 굳히는 환경이 뭐냐? 대표가 수면 부족과 건조한 실내 공기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회복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 부족해요. 거기에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름이 더 잘 보입니다. 저는 2주 동안만이라도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 습도를 올리라고 권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실내 습도 한 번 올리는 게 더 즉각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내 피부는 예민해서 오일이 맞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장치를 하나 둡니다. 첫날은 귀 뒤나 턱선에 아주 소량만, 다음날 불금, 가려움, 따가움이 오래가면 중단합니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 또는 얼굴에 열감이 강한 분은 제품이 아니라 장벽이 이미 무너진 상태일 수 있어서 혼자 해결하려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피부과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스쿠알란을 쓰면서 망하는 대표 실수 3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째, 한 방울이 아니라 한 펌프, 2펌프로 늘리는 것. 번들거림이 생기면 세안이 더 강해지고 결국 악순환으로 갑니다. 둘째, 오일 바르고 오래 방치하는 것. 우리는 세안 전 완충막이 목적이지 오일팩이 목적이 아닙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셋째, 세안 후 보습을 대충 하는 것. 세안 직후 60초를 놓치면 주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록은 무조건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아침 세안 직후와 저녁 세안 직후 2시점 중 하나만 골라서 매일 같은 곳에서 찍으세요. 조명은 천장등 하나로 고정하고 얼굴 각도도 고정합니다. 그리고 표정은 2장만, 무표정 1장, 살짝 웃은 표정 1장. 과하게 웃으면 주름이 당연히 잡히니 비교가 어려워요. 7일째에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주름의 깊이보다 표면 결과 당김입니다. 14일째에는 화장이 덜 끼거나 웃을 때 주름이 접혔다가 펴지는 속도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장벽이 회복된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름 관리에서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의 탄력은 콜라겐만이 아니라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 구조와 수분 저장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르는 것만 하고 먹는 것이 부실하면 회복이 느립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한 끼라도 챙기고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2주 후 피부 컨디션을 밀어 올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안 전 스쿠알란 한 방울 10초. 세안은 30초 미지근한 물. 세안 후 60초 보습. 그리고 2주 동안 자외선 차단과 실내 습도, 수면을 같이 챙기기. 이 조합이 주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영세,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가 눈가인지 입가인지만 남겨주셔도 다음 영상에서 그 부위별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